늘봄과 함께하는 우리의 찬란한 노후는 어디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명절 상에는 늘 맛있는 음식이 한가득 올라오죠. 고칼로리 음식들을 잔뜩 먹고 나면 이 마음 한켠에 아이고, 4살 내 혈당하고 걱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혈당 걱정에, 뱃살 걱정에, 이제 뭘 먹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엄마, 혹시 뭘 먹느냐 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우리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단순히 먹는 음식 종류만 신경 썼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최근 저 멀리 미국 CNN과 ABC 방송까지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건강 트렌드가 있답니다. 바로 영양소 섭취 순서라는 개념인데요. 글쎄,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률이 무려 46%까지 뚝 떨어지고 뱃속에서 저절로 식욕, 억제 호르몬이 분비돼서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까지 된다고 하니 놀랍지 않나요? 마치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오젬픽이나 위고비 같은 약물의 원리와도 비슷하다고 하니 이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오늘은 우리 엄마 아빠의 당뇨 걱정, 뱃살 걱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활기차고 건강한 피부까지 지켜줄 이 마법 같은 식사법의 비밀을 늘봄이 아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드릴게요. 우리 늘봄 가족 여러분 모두 이 황금 같은 식사 순서만 잘 지켜도 건강 수명 10년 더 늘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놀라운 식사법 그 첫 번째 비밀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일부 영양소 섭취 순서 개념 이해. 여러분, 요즘 뷔페 같은 곳에 가보면 이런 분들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순서로 음식을 담는 게 아니라 아주 전략적으로 접시 한가득 연어, 닭가슴살,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과 샐러드, 채소부터 먼저 챙겨 드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삼겹살이나 갈비찜 같은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가장 마지막에야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에 손을 대는 경향을 보인답니다. 왠지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건강법 같죠? 네, 바로 이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양소 섭취 순서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를 넘어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우리 몸의 혈당 조절, 포만감 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체중 관리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인데요. 이 영양소 섭취 순서 개념은 2024년 1월 국제학술지인 영양의 최전선에 발표된 한 리뷰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논문을 통해 개인의 유전적 특성과 생활 습관에 맞춘 식사 방식이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특히 이 식사 방식을 정밀 영양학의 핵심 전략으로 소개했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가장 잘 맞는 맞춤형 영양 전략인 셈이죠. 핵심은 딱 이 한 문장입니다. 바로 단백질, 섬유질, 지방, 탄수화물 순으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이 네 가지 영양소의 황금 같은 순서만 잘 기억하고 지키면 우리 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아직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어지는 과학적인 근거들을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이 단순한 순서의 변화가 가져올 엄청난 건강 효과 이제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부 왜 이 순서가 중요할까? 과학적 증거와 GLP-1의 마법. 여러분, 대체 단백질, 섬유질, 지방,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는 걸까요? 이 식사법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혈당 반응 안정화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바로 혈당이 갑자기 솟구치는 것을 막아주는 혈당 스파이크 예방입니다. 2024년 4월 미국 ABC 방송이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일반인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졌는데요. 방송에서는 뉴욕 웨일 코넬대 알파나 슈클라 박사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소개되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식사 순서를 조절했을 때 놀랍게도 식사 후 혈당 상승률이 평균 46%나 감소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죠. 특히 탄수화물을 식사 마지막에 섭취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았고 식후 혈당 곡선이 훨씬 완만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너무 빨리 달리지 못하도록 속도 제한을 거는 것과 같아요. 섬유질과 단백질, 지방이 먼저 위장관에 도착해서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덕분에 뒤따라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몸에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면 인슐린 부담도 줄어들어 췌장 건강에도 훨씬 좋고요.
둘째, GLP-1 호르몬 분비 유도와 식욕 억제 효과입니다. 이 식사 순서의 또 다른 강력한 효과는 바로 GLP-1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 호르몬 분비를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이 GLP-1 호르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요즘 비만 치료제로 각광받는 오젬픽이나 위고비 같은 약물들이 바로 이 GLP-1 작용제인데요. 우리 몸의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GLP-1의 분비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식사 초반에 채소와 단백질을 섭취하면 이 섬유질과 단백질이 장 속을 천천히 이동하면서 GLP-1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이 호르몬은 뇌에 배부르자, 이제 그만 먹어라 라는 신호를 보내고 위장의 운동을 늦춰서 음식물이 위 속에 더 오래 머물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바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면서 식욕이 자연스럽게 억제되고 과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약물의 도움 없이 내 몸의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자극해서 다이어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셋째, 당뇨합병증 예방 및 체중 관리입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단순히 혈당 조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연구에서는 2년간 꾸준히 채소를 먼저 먹은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당화혈색소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2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식사법이 장기적인 혈당 관리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죠. 더 나아가 영양소 섭취 순서가 체중 감량 및 체질량 지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학적 증거들은 먹는 순서라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의 변화가 당뇨병 환자뿐 아니라 건강한 일반인들에게도 유익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식후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식사법은 새로운 희망이 될 겁니다. 3부 실생활 적용. 샌드위치도 비빔밥도 오케이. 늘봄의 실천 꿀팁.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니 그래, 알겠다. 좋다는 건 알겠는데 늘 그렇게 먹을 수가 있어? 하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밥 따로, 반찬 따로 먹을 수 있는 식사는 괜찮겠지만 샌드위치처럼 모든 재료가 섞여 있거나 비빔밥처럼 한 그릇에 다 담긴 음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늘봄이 현실적인 실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최근 미국 내 건강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푸드 오더메러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며 식사 순서를 조절하는 다양한 실천법이 널리 퍼지고 있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지키는 것보다는 자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늘봄이 제안하는 실천 꿀팁 1. 식사 전에 채소 한 접시부터 드세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 어떤 식사를 하시든 식사 전에 샐러드나 생채소를 한 접시 먼저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먹으면 칼로리를 평균 17%에서 20%덜 섭취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샐러드가 부담스럽다면 생오이나 당근 스틱 몇 조각 아니면 삶은 브로콜리나 데친 양배추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이 섬유질 폭탄이 위장에 먼저 도착해서 포만감을 주고 이어지는 음식의 소화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줄 거예요. 2. 샌드위치나 햄버거 이렇게 먹어봐요. 오픈 샌드위치 형태로 먹기 샌드위치를 만들 때 빵 한쪽은 과감히 접어두고 채소와 단백질, 닭가슴살, 달걀, 햄 등이 풍부한 부분을 먼저 섭취하는 겁니다. 재료 분리해서 먹기 이건 좀 번거롭긴 하지만 샌드위치를 열어 채소와 고기 같은 단백질 재료를 먼저 먹고 마지막에 빵을 드시는 겁니다. 마치 먹는 순서 퍼즐 맞추기 같다고 생각하면 재미있겠죠? 샐러드 샌드위치로 대체 샌드위치 대신 푸짐한 채소와 단백질이 들어간 샐러드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빵 대신 크루톤 같은 탄수화물은 최소한으로 곁들이세요. 3. 비빔밥, 김치찌개처럼 섞인 음식은 어떻게? 슈콜라 박사도 모든 식사에서 섭취 순서를 완벽하게 지키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혼합 음식에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역시 식사 전에 채소나 단백질 반찬을 먼저 섭취하는 겁니다. 비빔밥이나 찌개를 드시기 전에 콩나물 무침이나 시금치 무침 혹은 계란찜이나 두부조림 같은 반찬을 먼저 넉넉하게 드시고 나서 메인 음식을 드시는 거죠. 혹은 찌개 같은 경우에는 국물보다 안에 있는 건더기 두부, 고기,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혈당을 생각해서 채소부터 먼저 먹어볼까?
하는 작은 시도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답니다. 4. 전체 식단의 균형과 적정량 섭취는 필수.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아무리 순서가 좋아도 전체 식단의 균형이 깨지거나 적정량을 넘어 과잉 섭취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는다고 해서 밥을 2공기씩 드시거나 건강에 좋다고 단백질이나 지방을 너무 과하게 드시는 건 금물입니다. 항상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정량 섭취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먹는 순서만 조금 바꿔봐도 우리 몸은 분명 놀라운 변화로 화답할 겁니다. 4부 주의할 점과 팩트체크 이것만은 꼭 Q&A. 여러분, 오늘 들으신 영양소 섭취 순서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늘봄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팩트체크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영양소 섭취 순서가 왜 중요한가요? 단순히 먹는 음식 종류만 신경 쓰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음식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섭취 순서는 우리 몸의 혈당 반응, 포만감, 그리고 체중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섬유질, 지방,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면 혈당 상승률이 최대 46%까지 낮아지고 식욕 억제 호르몬인 GLP-1 분비가 촉진되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이는 음식의 종류를 넘어선 섭취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밀 영양학에서도 이런 개인 맞춤형 식사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답니다. 2. 샌드위치나 비빔밥처럼 모든 재료가 섞인 음식에서도 영양소 순서를 지킬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물론 완벽한 분리는 어렵겠지만 현실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샌드위치 형태로 구성해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거나 식사 전에 샐러드나 생채소를 따로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굳이 나누고 싶다면 샌드위치 속 재료를 분리해서 순서대로 드시는 것도 방법이죠. 핵심은 완벽함보다는 자주 그리고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시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3. 이 식사 방식은 당뇨병 환자만을 위한 건가요? 건강한 일반인도 실천할 필요가 있나요? 전혀 아닙니다. 이 식사법은 당뇨병 환자뿐 아니라 건강한 일반인에게도 아주 유익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을 막아주니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당뇨병을 미리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니 불필요한 과식이나 간식 섭취를 줄여서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졸음이나 무기력감도 줄어들어 일상생활에 활력을 더해주죠. 따라서 당뇨병 유무와 관계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실천하면 좋은 식사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먹는 순서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늘봄은 항상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한 쉽고 실용적이며 과학적인 건강 꿀팁들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요. 오늘 식사법은 그야말로 딱 이런 정보가 아닐까 싶어요. 무엇을 먹느냐는 기본, 어떤 순서로 먹느냐는 지혜. 이 작은 지혜 하나만 내 식탁에 더해도 우리 몸은 분명 놀라운 변화로 보답할 거예요. 혈당 관리, 체중 감량, 그리고 활기찬 일상까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식사 순서만 바꿔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 늘봄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따뜻한 마음 담아 톡톡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